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현미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 영상 못 보신 분은 이 영상부터 보고 오시고요. 그런데 현미 드시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지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자, 현미밥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미는 섬유질로 이루어진 누런 속껍질에 쌓여 있고 바깥쪽에 단백질층이 또 싸고 있어서 딱딱하고 까칠해요. 이 백미처럼 입에서 잘 녹지는 않지요. 그래서 현미를 드실 때에는 한참 오랫동안 씹어야 돼요. 아주 그냥 가루를 내버리겠다. 자, 일단 밥과 반찬이 입으로 들어가면 수저를 딱 내려놓으세요. 그냥 씹기만 하세요. 언제까지? 쌀알이 다 뭉개질 때까지. 혀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아직 뭉개지지 않는 쌀알이 있는지를 샅샅이 뒤지세요. 남아있는 한 놈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죽을 만들어버리겠다. 내 입이 방앗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다음 숟가락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현미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혀를 굴리면서 씹다 보면은요, 입에서 침이 나와요. 이 침이요, 이게 보약이에요. 전분을 분해시켜주는 아밀라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파로틴이라고 하는 회춘 호르몬도 들어있어요. 노화 방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현미밥 먹는 게 부적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밥 먹을 시간이 충분치 않은 분들. 시간에 쫓겨서 5분 만에 후딱 밥을 먹으면서 이 현미가 건강에 좋다니까 이 현미밥만 찾다 보면 자칫 소화불량에 가스 차고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할 때 어느 세월에 현미를 꼭꼭 씹어 먹고 있겠습니까? 둘째, 소화력이 약한 분들. 입에서 침도 잘 안 나오고 위장에서는 위산, 펩신도 적게 나오고 췌장에서 소화액도 잘 분비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현미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큰 병 앓고 나서 허약해졌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밥보다도 오히려 죽을 찾게 되지요. 위장을 움직일 힘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노인들은요, 위산이 과다한 경우보다는 위장 점막이 위축돼서 저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산이 적어서 음식을 잘 내려보내지 못하는 분들, 현미밥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된 밥보다는 진 밥을 더 좋아하잖아요. 이럴 때 꼭 현미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부족한 건 또 다른 음식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현미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피틴산입니다. 현미의 속껍질에는 피틴산이 들어있어서 이게 철분,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피틴산이요, 꼭 현미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콩, 보리, 밀에도 들어있고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또 호박씨, 해바라기씨,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참깨에도 피틴산이 들어있어요. 피틴산은 이 씨앗이 뭉개지지 않도록 감싸주는 외장제 역할을 하고요. 씨가 썩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틴산은 독이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잡식 동물입니다. 잡것을 먹어도 큰 해를 입지 않게 하는 방어기전이 있고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 몸에 유익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진화되어 왔죠. 피틴산은 이노시톨에 인산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시톨 6인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노시톨 중합체가 돼요. 이노시톨은 세포가 혈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틴산은 위장, 소장, 그리고 대장에서 분해가 됩니다. 위장에서는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분해하고요. 또 소장의 점막에서도 피틴산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위장, 소장에서 다 분해되지 않은 피틴산은 대장에 있는 균들이 분해하기도 해요. 이게 동물마다 또 달라요. 돼지의 내장에는 피틴산을 분해하는 균이 많다고 하고요. 닭의 내장에는 그런 미생물이 없다고 하네요. 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피틴산을 먹인 쥐에게 미네랄 결핍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피틴산 먹으면 미네랄 결핍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 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피틴산이 항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 피틴산만 들어있는 건강 보조식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이 피틴산이 독이다, 현미가 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자, 이 현미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니 렉틴이니 하는 거, 이거 좀 덜 익숙한 성분들이기는 하지만요, 소화 기능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고 병약하고 노약한 분들한테는 현미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뭐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달리기라는 운동, 이게 아무리 좋아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달리기라는 운동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약한 분이 문제인가요? 현미도 그래요. 현미가 문제라기보다는 약한 몸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위산이 별로 안 나오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러면서 밥 먹을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럼 굳이 현미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현미를 먹어도 되나요? 예, 이 질문 꼭 나오지요. 아이들은 말이죠. 편식하는 경우가 많고 골고루 챙겨 먹지 않고 또 채식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장 안에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하면서 항생제를 많이 썼던 애들은 더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현미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애들이 현미를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먹을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현미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어요. 애 나름이겠지만.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여학생들도 현미를 좀 주의하는 게 좋겠어요. 생리할 때 출혈량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철분이 부족해지고 빈혈도 생깁니다. 기운 없고 피곤하고 숨차고 어지럽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행여나 현미의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조금이라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굳이 현미는 쌀을 깎는 정도에 따라서 5분도미, 7분도미, 9분도미 이런 식으로 도정의 정도를 나눕니다. 5분도미는 현미의 속껍질 겉부분만 살짝 깎아내서 호분층과 씨눈을 살린 겁니다. 소프트 현미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현미의 거친 식감은 없애면서 영양 성분은 꽤 남겨둔 괜찮은 대안 같아요. 그런데 이런 쌀을 살 때는 도정을 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호분층과 씨눈에 있는 지방산은요,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쉬워요. 백미는 뭐 아예 씨눈까지 싹 까버린 거기 때문에 산화될 지방도 없어요. 그러나 오분도미는 도정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산화될 수 있어요. 쌀 포장지에 보면요, 도정 일자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이렇게 5분도미 주문하면 그날 당일날 도정해가지고 발송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분도미를 구할 때는 그런 업체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내가 현미밥을 먹어도 될까? 예, 먹어봤더니 나는 괜찮더라 하면 현미밥 드세요. 편하게, 즐겁게. 근데 나는 현미밥 먹었더니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 속이 부대끼고 힘들어. 아무리 꼭꼭 씹어도 그렇다면 굳이 현미를 고집하지는 마세요. 다른 걸로 채우면 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꼭 현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